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앉아서 얘기를 나눌게요. 네. 저는 배달의 민족을 만들고 있는 김봉진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저희 회사를 소개드리면은 7년 전에 창업을 했어요. 저희 형하고 한 5명 정도 같이 모여가지고 창업을 했고, 지금은 회사 한 500명 정도 넘는 회사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자면은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더 크게 막 이렇게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성장통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어떤 거 중간에 한번 끊어가는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안식 휴가를 한 두 달 정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대표이사가 2달씩 이렇게 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시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한 1년 정도 전부터 해가지고 임원분들하고 구성원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처음 창업자, 공동 창업자가 우리 회사에 아직 3분이 저까지 해서 있는데 2달씩 돌아가면서 쉬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잘 쉬고 왔고요. 정말로 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할 때 놀라고 일하는 건데 또 일하다 보면은 노는 거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정말 또 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다시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래서 일하고 싶을 만큼 푹 쉬다 왔습니다. 그래서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봉진 네네. 대표님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번에 2달 동안 안식 휴가 갔다 오시고 나서 페이스북에 개인 지분을 팔아서 100억 원을 사회 환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셔서 저희들 깜짝 놀랐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생각보다 근데 저도 또 오히려 더 놀란 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응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놀랐어요. 사실은 뭐 제가 뭐 사회에 환원하는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뭐 해외에 있는 창업자들이라던가 뭐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더 큰 것들도 환원하고 그랬는데, 뭐 거기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더 많은 이런 분들이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저도 뭐 황 대표님이 고졸 창업자라고 했지만, 저는 공고 나와가지고 전문대 나와서 뭐 학자문행 하고 뭐 되게 어렵게 뭐 시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사회적 기회들이라던가 또 중간에 또 알토스 한킴 대표님이라던가 골드만삭스라던가 굉장히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게,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게 됐고, 또 뭐 저희 회사에 훌륭하신 어떤 많은 분들이 만나면서 정말 감사할 일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이렇게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결국에 저의 행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했고요. 그게 이제 세상에 대한 감사함을 잃게 되면 바로 내가 어떤 것을 얻더라도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뭐 고민은 오랫동안 하면서 저 혼자도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서 주주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뭐 작년부터도 계속 같은 고민에 대해서 투자자분들하고 상의를 나눴는데,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더 응원해 주시고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지해 주고 또 함께 도와주겠다라고 메시지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인사드린 배달의 민족 김봉진입니다. 네. 10분 정도 짧게 저희 회사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HR 포럼이기 때문에 인사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희 회사에는 이제 비전도 있고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여러 가지 방식, 이런 것들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핵심 가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 가치라는 것은 회사가 계속 오랫동안 영속하면서도 바뀌지 않아야 될 어떤 이정표, 북극성 같은 건데요. 비전이라는 거는 중간중간 사업의 상황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핵심 가치는 그 회사가 어떤 인재들을 추구하는지를 명시해 놓고 계속 그 기준에 맞춰서 해나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4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규율 위의 자율, 그다음에 스타보다는 팀워크, 그다음에 진지함과 위트, 그다음에 열심만큼 성과라는 4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규율 위에 자율이라는 거를 저희는 채택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라는 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함께 일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했는데, 그렇다고 뭐 굉장히 빡빡하게 막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나름 또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규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스타트업에 일을 하게 되면 자유로운 기업 문화에 대해서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요. 사실은 자유와 자율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자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방향이 자유이고요. 자율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원칙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요,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 요즘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자율주행차도 우리가 자유주행차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자율주행차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규율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율적인 문화를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기본적인 아주 원칙적인 규율 위에 서야 된다가 제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했지만 하나의 아주 작은 기준이라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라고 해서 그걸 매일처럼 서로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회사에 입구에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구성원들이 저를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회사가 이전하게 되면 제가 항상 이걸 붙이고 다녀요.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스타보다 팀워크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끔 최근에 뭐 성과가 나름 좋았던 치물리에 같은 뭐 재밌는 행사들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아이디어의 주인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팀워크만 찾거든요. 그래서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만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팀이 그 공을 같이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축구 경기를 할 때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지만 결국에는 중간에 어시스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스트라이커만 기억을 해요. 그 사람들만 칭송해주고 누가 골을 넣었다. 중간에 어시스트를 항상 제외를 하죠. 회사에서도 항상 누군가 잘한 것에 대해서 한 명에게 그게 집중되게 성과 잘했다 축하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 성과로만 돌아가고 주변에서 도우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과를 가지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나 혼자 잘해서 이걸 잘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요. 그러고 나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사람들은 나랑 수준이 안 맞아. 그리고 혼자서 다른 회사로 옮겨버리죠. 그래서 회사에도 결국에는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피터 드러커가 하신 말씀인데요. 네, 회사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비범한 성과를 내는 곳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정말로 비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모여서 같이 일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무엇인가가 한 가지는 부족하니까 같이 모여서 같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팀워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개주팀이 언더핸드 방식으로 개주해서 이겼던 방식인데요. 자기네들이 개인으로는 실력이 높지 않아가지고 그전에는 다 이 바톤을 앞으로 넘겼대요. 근데 서로 연습을 해가지고 이 뒤로 넘기는 방식을 해가지고 그때 1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는 배달의 민족은 막내들이 쓰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항상 막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진지함과 위트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치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위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서 일하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화장실에 휴지를 자꾸 다른 데다 버리셔서 야근 약사에게 휴지통 얘기하고 화장실 앞에 딱 붙어 있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 이렇게.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메시지를 전달할 때 위트를 가지고서 전달하는 것을 항상 배민다운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구성원들도 늘 물어보죠.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냐,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냐? 라고 하지만 성과도 중요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다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만 잘 나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과정도 중요하고 과정만 잘 됐다고 해서 성과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다 무조건 용서가 된다라는 것도 아니죠. 두 가지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안의 모습들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고요. 제가 뭐 좋아하는 짐 콜린슨이 항상 이런 얘기,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사 곳곳에다가 붙여놔서 회사의 기업 문화들을 계속 느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인사 어떤 정책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4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존 러스킨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책인데요. 경제학자 중에서는 비주류 경제학자에 속하고요. 굉장히 인간적인 경제학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대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라는 동력기관은 특별하여 보합이나 보수나 외압이나 다른 어떤 종류의 연료의 힘으로 최대의 노동량을 산출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직 이 기관의 고유 연료인 애정이 그 기관에 공급되어 폭발할 때 그 동력인 의지와 정신을 최고의 상태로 고취시켜 최대의 노동력을 산출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쓰여졌던 길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산업화 시대에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기계의 사람을 이제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거죠. 관리를 하면은 우리는 관리 받은 만큼 일을 하고요. 관심을 가져주면은 내가 관심 받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관리 중심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회사에 관심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회사 사원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걸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양하게 있고 크고 작은 것들이 막 있는데 이런 거는 다 제비 뽑아서예요. 예, 뭐 먼저 온 사람이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 뭐 큰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비 뽑아서 운이 가장 좋은 사람이 큰 걸 가져가고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방식이죠. 가위바위보, 제비 뽑기, 사다리 타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뭐 조그만 문구라도 상대방 동료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요즘 뭐 수직적인 문화, 수평적인 문화 어떤 문화가 제일 좋냐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또 스타트업의 문화가 수평적인 문화다라고 하지만은 일을 하면서 완벽하게 수평적인 문화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수직적인 문화와 수평적인 문화보다는 자율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